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정경호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경암 바이오 캠프에서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경암 바이오 캠프를 통해서 이제 어제 오늘 다양한 주제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분자 영상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명공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분자 영상을 이용한 다양한 융합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생물 분야 이외에 이제 다른 물리나 화학이나 공학이나 의학 분야 등의 분야와 융합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정도 전에 스탠포드의 연구원으로 처음 가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소개로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내에는 이제 1990년대에 창립된 바이오엑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바이오엑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이오엑스에서 바이오의 의미는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바이올로지의 약 줄임말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X라는 부분은 이제 방정식에서의 X와 같이 현재 정해지지 않는 그런 미지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X에는 피직스가 올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케미스트리,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메디슨 등의 여러 가지 분야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바이올로지가 다른 어떠한 분야와 학문과의 협업이 또 가능하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바이오 연구는 다학제적인 융합 연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포드에서는 이제 바이오엑스의 이러한 창립 이념을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바이오엑스 내 소속 연구실들이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려는 이제 분자 영상을 이용한 이제 다양한 연구들 역시 많은 부분이 이러한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 영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영상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체의학의 한 분야로서 이제 분자 또는 유전자 수준에서의 생물학적인 과정을 생체 내에서 영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자 영상은 분자 생물학을 바탕으로 이제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여러 몰리큘들을 영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 동물 영상을 통해서 여러 질병 모델의 진단이 가능하고 신약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임상 적용을 목표로 이제 현재 환자들에게서도 분자 영상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분자 영상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이제 분자 영상에 대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이용되는 여러 영상 장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T나 PET, 스펙트, MRI, 초음파 등이 분자 영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임상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 영상은 1990년대에 엑스레이를 시작으로 이제 인체의 환자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분자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분자 영상적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영상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엑스레이나 CT나 MRI 그리고 형광 영상, 옵티컬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제 실생활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분자 영상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다학제적으로 융합돼서 적용이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올로지를 기반으로 여러 생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케미스트리 분야에서는 여러 이제 프로브를 개발하거나 파티클을 개발하는 데 관련된 연구들도 함께 융합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분자 영상 장비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장비의 센시티비티나 레졸루션 등을 좋게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제 이미징 프로세싱 같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제 분자 영상에 인공지능이 또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목적으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융합돼서 이용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 이제 분야로는 이제 레디올로지랑 뉴클리어 메디슨을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이제 융합이 돼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 영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해부학교실에 있지만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물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영상 장비를 이용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적으로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분자 영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사 작용이나 아니면 피지올로직한 생리학적인 현상들을 분자 영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테인이나 지놈 레벨에서도 영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실험적으로도 이제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이제 분자 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적용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영상의 종류로는 이제 왼쪽부터 형광 영상, 그리고 발광 영상, 그리고 MRI, 뭐 CT, 스펙트, 펫 등 굉장히 다양한 영상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영상 장비들은 그 영상 장비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면 뭐 엑스레이나 CT나 이쪽을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뭐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옵티컬 이미징이나 펫이나 스펙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연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 영상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원리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루로센스 이미징, 형광 영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형광 영상은 이제 생체 내에 세포나 조직에 있는 형광 물질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외부에 이제 조사되는 빛을 흡수했다가 그래서 방출되는 빛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사되는 빛보다 긴 파장을 갖춘 이제 빛을 방출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감지해서 디텍터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 영상 같은 경우는 세포 내에 어떤 몰리큘이나 세포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발광 영상, 바이오루미네센스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제 생체 내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빛을 만들어서 방출을 하는 빛을 이용을 하는 영상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보이시는 반딧불이 파이어플라이 루시퍼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루시페린이라는 그러한 발광 물질이 산화되면서 이제 빛을 내게 되는 현상을 이용한 영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세포 레벨 그리고 동물 레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포 내에 발현되는 이제 마이크로RNA 같은 경우를 영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RI, 자기공명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장으로 구성된 장치 내에서 이제 인체의 고주파를 또 쏘아주게 됐을 때 이제 신체 부위별로 나오는 이제 수소 원자에게 이제 공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조직마다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이제 영상적으로 변환해서 만드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RI의 장점도 이제 센시티비티나 안정성이 높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에게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핵의학 영상이 나오는데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인체에 또 투여를 하게 되고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체의 해부학적인 그리고 이제 생리학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고 또는 이제 치료용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치료에 이용을 하게 되는 이제 분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업테이크 할 수 있는 그런 심포터를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과발현시키게 되고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관찰하는 연구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실험적으로 이러한 분자 영상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분자 영상을 이용을 해서는 이제 스몰 몰리큘, 세포 내에 있는 스몰 몰리큘들을 영상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 레벨에서 세포를 이미징하고 추적하는 그런 다양한 실험들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에서의 이미징이 가지고 이제 여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서 이제 스몰 몰리큘 중에서는 이제 나노 입자나 엑소좀 같은 굉장히 작은 소포체, 세포 내에 있는 소포체를 영상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나노 입자나 세포 내의 그 스몰 몰리큘들을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영상을 위해서 이제 레이블링하거나 표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입자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 레벨에서는 암세포나 면역세포, 줄기세포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영상, 유전적 발현이나 단백질 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영상적 확인을 통해서 이런 세포 내 실험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비보에서 이러한 세포나 또는 나노 입자들, 스몰 몰리큘들을 영상적으로 세포 내에서 생체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영상 분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이미징 프로세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영상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 중에 이제 엑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내 베지크를 이용을 한 이미징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미징 장비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엑소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엑소좀은 세포 유래의 마이크로 베이시크 소포체가 되겠고요. 여기 보이시는 세포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고, 이제 엑소좀은 이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셀 드라이브드 마이크로 베이시클이 되겠습니다. 이 엑소좀의 구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셀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엑소좀 안에 여러 펑셔널 프로테인이나 DNA나 마이크로 RNA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 엑소좀이 이제 세포 간의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최근 20년 정도 내에 보고됨에 따라서 이런 엑소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좀 같은 경우는 이 엑소점을 이제 진단 쪽에서 이용을 해서 어떤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엑소점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엑소점을 이용을 해서 세라피틱 비이클로서 여러 드럭을 로딩하거나 siRNA나 다른 치료 약물들을 전달하는 비이클로서 엑소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분자 영상을 엑소점을 어떻게 영상화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산소 튜머 셀에서의 이제 마이크로RNA 210번을 엑소점이 이제 엑소점을 통해서 이제 트랜스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영상화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점을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 형광 다이나 이제 초록색 형광 다이로 이제 염색을 하게 되고요. 세포 내에서 어떻게 업테이크 되는지를 이제 영상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루시퍼레이즈 발광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엑소점 내에 있는 마이크로 RNA 210번을 이제 영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들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산소 상태의 그 종양세포가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 혈관 생성이 일어날 때 이제 엑소좀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 RNA 210번을 전달해서 이제 혈관 생성을 유도하게 된다. 그런 거 관련된 연구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형광 영상과 발광 영상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엑소좀에 이제 MPI 영상이라고 해서 MRI와 비슷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이제 엑소좀 내에 이제 아이런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을 이제 표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항암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엑소좀에 이제 로딩을 하게 돼서 세라피틱 비위클로서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인비보에서 이제 엑소좀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마우스 튜머가 이제 드럭에 의해서 이제 줄어드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영상적으로 확인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나 아니면 니어 인프라레드 다이 같은 형광 다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엑소좀을 표지를 한 다음에 이제 세포 내에 그 생체 내에서 이제 어떻게 엑소좀이 이동을 하는지를 이제 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이 펜 영상과 같은 경우는 CT랑 이제 같이 확인을 하면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와 이제 실제로 이러한 방사선 동요소를 갖는 그런 엑소좀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림프노드에 업테이크 되거나 또는 이제 폐나 간에 업테이크 된 것을 이제 영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이제 엑소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분자 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미징을 하고 실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비보 싱글셀 트래킹, 생체 내 단일 세포 추적 영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실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융합 연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분자 영상이 실시간 단일 세포 추적을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싱글셀 단일 세포의 크기는 우리 몸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연구로서는 이제 생체 내에서 이러한 싱글셀을 영상화하고 그리고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노 의학을 나노 입자를 이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생명공학적 기술과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이미징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이전에 이제 싱글셀을 이미징하기 위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2018년 뭐 그 전에 연구들도 있었는데 사이언스지에 나온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싱글셀을 영상화를 특정 부위에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생체 내에서 전체에서 확인을 하기에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브레인이나 뭐 간 부분에 있어서 싱글셀이 있다는 거 정도는 영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터널 마이크로스코피나 포토어쿠스틱 이미징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싱글셀을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몸 전체에서 이제 싱글셀이 이동하는 것들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부분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영상 장비의 센시티비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센시티비티는 민감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 장비에서 어떤 특정 시그널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는 그 장비의 그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 펫이라는 장비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센시티비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펜 영상을 이용을 해서 리얼타임 싱글셀 트래킹을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중요했던 게 싱글셀을 리얼타임으로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임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시간 분해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여러 장비들 같은 경우는 수분에서 시간 정도의
그 시간 분해능이 필요했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싱글셀 트래킹 알고리즘을 다시 개발함을 통해서 이제 10ms 정도의 시간 분해능을 가지고 이제 싱글셀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중요했던 게 이제 싱글셀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싱글셀 하나가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갖도록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디오 액티브 시그널을 20베크렐이라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메조포러스 실리카 나노 파티클, 다공성 나노 입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굉장히 농축시켜서 이제 싱글셀 하나가 굉장히 높은 시그널을 갖도록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장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세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실시간 싱글셀 트래킹이라는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융합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제 이 나노 입자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렇게 표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캔서셀, 단일 암세포에 단일 유방암세포에 이제 이러한 동위원소가 레이블링된 나노 입자를 세포에 이제 표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갖는 단일 세포를 또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싱글셀을 이제 IV 인젝션을 통해서 마우스에 인젝션 했을 때 실제로 이 싱글셀을 영상적으로 패시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트래젝토리 어떠한 궤적을 가지고 이러한 싱글셀이 이동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개발한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나노 입자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다공성이 구멍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실리카 나노 파티클이기 때문에 이제 실리카의 분포와 저희가 표지를 한 갈륨이라는 동위원소의 분포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잘 표지가 된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실제로 이 나노 입자에 표지를 해서 잘 레이블링 된 것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셀 레벨에서 이러한 나노 입자를 업테이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자현미경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세포 하나당 이제 100개 정도의 나노 입자를 업테이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이제 형광 표지를 통해서 이 나노 입자를 또 표지를 하게 됐고, 실제로 이 녹색깔 그린 플로레센스를 갖는 이제 나노 입자가 이 세포 내에 업테이크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은 이제 사이토조를 세포질을 염색을 한 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제 핵을 염색을 한 형광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디오루미네센스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장비를 이제 스태포드 저희 랩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동위원소 영상을 또 실험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싱글셀 하나를 이제 솔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형광 표지된 그 셀을 시리얼 다일루션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됐고, 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감마 카운터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싱글셀이 얼마나 많은 라디오 액티비티를 갖는지를 또 정량화를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컴패빌리티, 생체 적합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나노 입자가 굉장히 강한 동위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셀에 업테이크 됐을 때 셀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생물학적인 기능이 변하게 된다면 저희의 연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실험들도 다양하게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마우스 모델에서 이러한 싱글셀을 영상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셀을 이제 IV 인젝션, 꼬리에 인젝션 했을 때 꼬리 혈관을 통해서 이제 폐로 가는 이제 싱글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0개의 셀을 이제 허벅지에 인젝션 했을 때 인젝션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 개의 싱글셀을 풋패드에 인젝션 했을 때 인젝션된 부위에서의 영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한 개의 싱글셀을 IV 인젝션 했을 때 이제 렁으로 가서 걸리게 되는 싱글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물을 이제 세크리파이스 죽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별로 이제 싱글셀이 시그널을 확인을 했을 때 이 폐에 있는 싱글셀의 시그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 펫 이미징을 통해서 싱글셀을 추적하는 리얼타임 추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저희가 이제 팬텀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튜브에 보이는 것 같이 튜브를 감고 여기 보이는 싱글셀을 인젝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찍고 앞서 개발한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싱글셀의 이동 궤적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펌프를 통해서 이제 액체를 흘려보낸 1.36이라는 그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이제 싱글셀이 이동을 한다는 것까지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마우스의 꼬리 정맥에 이제 싱글셀을 또 투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싱글셀을 투여됐을 때 이제 85초라는 요기 시간에서 이제 싱글셀의 시그널을 디텍터에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이미징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꼬리에서 이동을 한 싱글셀이 이제 폐에 가서 걸리게 되는 데까지 약 3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싱글셀이 이동해서 그 다음에 렁에서 걸렸을 때 싱글셀의 이미징을 계속해서 리얼타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셀 GPS라는 이름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사실은 이 연구는 싱글 브레스트 캔서 셀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제 영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노의학과 생명공학과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접목이 돼서 최초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또 후속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연구가 이용될 수 있을지 간단히 소개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연구에 있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캔서 메타스테시스,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세포 하나가 이제 전이가 일어나기까지의 그런 생체 내에서의 이동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전이 연구들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캔서 이뮤노세라피, 면역 치료 관련해서도 외부에서 주입되는 이제 면역 세포들을 단일 세포 레벨에서 추적이 가능하면 다양한 치료 효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추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치료, 줄기세포 이식 관련해서도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식했는데 이식한 줄기세포의 이동을 이제 저희가 리얼타임 트래킹을 통해서 하려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엑소좀을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바이오 연구에 이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영상을 분석하는 데도 이용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엑소좀의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컴포넌트를 분석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엑소좀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비보에서 추적하는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전이 관련된 앞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면역세포 관련된 연구, 요거는 이제 전이 관련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자 영상과 같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분자 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분자 영상을 이용을 하면 이제 분자 수준에서 이제 세포 레벨에서부터 동물 실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융합 연구들이 융합이 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프리시드 메디슨이라는 정밀의학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밀의학이라고 하면은 환자에 대한 이제 조기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별 그리고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분자 형상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서 요거는 강의는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가 스탠포드에 있을 때 이제 K바이오엑스라는 단체를 또 만들게 됐는데요. 여러 고등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K바이오엑스라는 단체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바이오엑스라는 단체를 좀 따라해서 만든 한국인이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에 있을 때 9명의 이제 박사님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의 목표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생명과학자 또는 의학자들이 이제 서로 공유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기 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이제 글로벌 세미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해외에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게 됐고, 또 글로벌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포닥이나 교수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과학자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든 단체가 돼서 이런 멘토링 관련된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생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30개 정도의 대학과 이제 국외에 있는 대학들과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온라인 세미나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멘토링 관련해서 각자 관련 있는 분야에서 이러한 그 멘토들의 강의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다들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위한 그런 멘토링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을 갖고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공부 이외에 앞으로 진학에 대한 부분이나 전 세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부분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